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저희 시부모님은 작은 가게를 운영하시는 영세 자영업자이셨어요. 주일만 빼고는 가게 문을 단 한 번도 닫은 적이 없었고 평생에 가족여행이란 것을 해본 적이 없으셨다고 했습니다. 워낙에 검소하고 전략하는 습관이 몸에 배신 분들이라 돈 쓰는 것을 큰 죄악인 양 생각하신 것 같았어요. 남편은 자라면서 새 옷을 입어본 기억이 별로 없다고 했습니다. 항상 주변에서 옷을 얻어다가 입곤 했는데 늘상 그랬기 때문에 별 불만이 없었다고 했어요. 저도 어렸을 적에는 사촌 언니들이 입었던 옷을 물려서 입기도 했었죠. 그게 뭐 큰 흉이랄 것도 없는 일이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돈이 넉넉히 모아두고 있음에도 그 돈을 쓰면 어떻게 되는 사람처럼 벌벌 떠는 사람이었어요. 10원짜리 하나도 허투루 쓰는 법이 없어서 늘 여유가 없어 보였습니다. 몇십 원 몇백 원에도 목숨을 걸 사람이었어요. 그랬으니 가족여행인들 꿈인들 꿨겠습니까? 죽으면 돈을 이고 갈 것도 아니면서 그저 돈을 쌓고 있는 것만도 행복해하는 분이셨어요. 그렇게 힘들게 살아온 때에 아끼고 또 아껴서 애써서 모아놓은 돈이 어디로 도망을 가면 어쩌나 하는 염려만 앞선 분이셨습니다. 이젠 자식들이 다 취업해서 돈도 벌고 더 이상 돈이 들어갈 데도 없는데도 변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희 결혼식 비용도 딱 반반이었어요. 조금이라도 더 많이 썼나 하고 계산기를 저희 앞에서 두드리는 분이셨고 저희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예식장에 확인 전화까지 하셨던 분이셨어요. 사실 저희 집은 좀 더 잘 사는 편에 속해서 신혼집이나 결혼식 비용도 많이 부담하려고 했었는데 시어머니의 지나친 계산 속 때문에 그러지 않기로 했었어요. 시어머니는 어떻게든지 손해보지 않고 아들을 장가를 보낼 궁리만 하시는 분이셨으니까요. 조금 너무 지질이 궁상을 떤다고나 할까요. 자존심 때문에라도 없는 티는 내지 않고 살려고 하는 세상인데 티는 다 내시는 분이셨어요. 신혼집도 친정아버지가 맘만 먹으면 제 명의로 장만을 해주실 수도 있었어요. 그때는 집값이 하루가 다르게 오를 때라서 대출을 받아서 하루라도 빨리 사는 게 이득이었으니까요. 결혼 전에 저는 이미 제 명의 아파트가 있었고 신혼집을 좀 더 넓혀서 구입한 것은 일도 아니었어요. 남편은 시어머니께 첫 월급부터 뺏겨서 저를 만나기 전까지 은행에 적금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저를 만난 후로는 곧바로 월급 관리는 남편이 직접 하게끔 했어요. 그것 때문에 남편과 시어머니가 밤낮 없이 싸웠는데 뭐 어쩌겠어요. 아들이 자기 돈 관리를 하겠다는데요. 시어머니는 은행에 돈을 착실하게 모아두는 것만이 제일 안전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셨어요. 남들은 돈을 모아서 집을 사고 땅을 사는데 투자를 한다는데 그런 쪽에는 무서워서 투자할 생각도 못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남편이 저를 만나서 경제관념에 눈을 떴기 때문에 제 말을 잘 들었어요. 저는 취업을 하자마자 1년 동안 받은 월급을 하나도 쓰지 않고 저축한 돈과 대출을 많이 받아서 소형 아파트를 샀어요. 남편과 결혼할 때쯤에는 대출도 많이 갚아나간 상태였고 무엇보다도 집값이 상승해서 큰 이득을 봤습니다. 제가 집 한 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았던 시어머니가 남편과의 결혼을 허락하신 거였죠. 그때도 저에게 시어머니가 그러셨어요. 네 명의로 아파트가 있다고 들었다. 우리가 너희 신혼집에 보탤 형편도 못 되니까 일단 네 명의 아파트를 팔고 신혼집을 구하면 안 되겠냐? 너네들이 살 집이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 돈도 없으신 것도 아니면서 신혼집에는 한 푼도 못 보탠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부모님이 신혼집에 돈을 보탤 의무는 없는 거죠. 자식을 성인으로 키웠으면 알아서 독립하고 알아서 결혼도 하고 알아서 살 집도 마련해야 당연한 거죠. 저도 부모님의 도움 없이 직장만을 했으니까요. 물론 부모님 집에서 살면서 먹고 자고 했으니 일반 식비와 주거비는 아꼈으니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그러시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시어머니는 무척이나 흡족해 했어요.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가성비 좋게 아들 장가를 보내게 생겼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 뜻대로는 하지 않았어요. 제가 소유하는 그 아파트는 전세가 끼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월세로 돌리는 것이 제 목표였거든요. 남편과 저는 신혼집을 아주 저렴하면서도 깔끔한 원룸에서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월세로요. 아버지가 돈을 보태줄 테니 신혼집을 좀 더 큰 곳으로 구하라고 하셨지만 거절했어요. 한 번 도움을 받으면 두 번, 세 번 도움받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할지도 모르니까요. 남편에게 첫 시작부터 도움받으면서 시작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비용도 최소한으로 줄여서 했고 신혼여행도 코로나 시국이라서 생략을 하려고 했는데 친정 부모님의 반대로 가게 되었어요. 대신 해외로는 못 가니까 제주도로 가기로 했습니다.
결혼식 당일 오후 비행기로 떠나는데 신혼여행 가는 차에 시부모님도 캐리어 가방을 들고 나오시는 것을 보고 깜놀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이랑 친척들과 친구들이 배웅을 하는 마당에 시부모님이 금세 옷을 갈아입으시고 저희와 같은 차를 타셨어요. 다들 의아해했었네요. 어머님, 아버님, 공항까지 함께 안 가셔도 되는데요. 저 캐리어는 뭐예요? 미안하다. 내가 네가 복잡하게 생각할까 봐서 말하지 말라고 했다. 있잖아, 내가 저번 달에 환갑이었는데 너희들하고 같이 가려고 환갑 기념여행을 미뤘지 뭐냐. 너희는 신혼여행을 가서 좋고 나는 환갑 기념여행 가서 좋고 얼마나 좋으냐. 네? 그럼 저희랑 함께 가신단 말씀이세요? 그래, 너희랑 같은 방만 쓰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냐? 제가 얼척이 없어서 남편을 쳐다봤더니 그러더라고요. 일단 차에 타. 다들 보고 있잖아. 내가 공항까지 가면서 얘기해줄게. 그래서 얼떨결에 차에 탔어요. 시부모님이 저희 차에 타는 걸 보고서 엄마가 시부모님께 그러셨어요. 사돈이 공항까지 배웅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자기네들끼리 잘 가라고 하시죠. 그러자 너무나 태연히 시어머니가 그러셨습니다. 아니요, 사돈. 우리도 제주도로 여행을 가는 길입니다. 같은 길이니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놀라서 남편을 쳐다봤어요. 남편이 난처한 표정으로 그러더라고요. 장모님, 어머니가 환갑 기념으로 여행을 가시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미루다가 저희랑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난 그렇게 하기로 한 적이 없는데 진작에 미리 말하지 그랬어. 저는 차에서 다시 내려서 트렁크에서 제 캐리어를 빼들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왜 말 안 했어? 어머니 환갑 기념여행을 갈 거였으면 잘 모시고 다녀오라고 했을 거 아니야. 어머님, 아버님 잘 다녀오세요. 라고 했더니 남편이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걸 보던 시누이가 제게 한마디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신부가 신혼여행 안 간다고 차에서 내리면 우리 엄마 아빠랑 오빠가 뭐가 되겠어요? 안 가더라도 공항까지는 일단 가세요. 내가 왜요? 아가씨, 이럴 거 예상 못했어요? 신부만 쏙 빼놓고 신혼여행에 시부모님 환갑여행을 결정한 사람이 누군데요? 언니, 정말 이러게요? 그동안 나나 오빠가 시간이 안 맞아서 우리 엄마 아빠를 모시고 환갑 기념여행을 못 가서 그런 거예요. 어차피 언니는 제주도 여행 수십 번 갔다면서 신혼여행도 갈 생각이 없었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참에 오빠가 효도하게 도와주라고요. 어이가 없는 시누이 말에 제가 한마디 따끔하게 말해줬습니다. 내가 네 꼭두각시니?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세상에, 신혼여행을 간 아들과 며느리 틈에 끼어서 환갑여행을 가는 시부모가 어디 있니? 처음부터 환갑여행을 간다고 했으면 내가 미리 알아서 빠져줬을 거 아니야. 아들 신혼여행에 따라 붙으면 환갑여행은 가성비 갑이다 이거지? 신이 옥신각신하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던 친구들에게 제가 말했어요. 나 신혼여행 안 가기로 했다. 맨날 가는 제주도도 지겨운데 아껴뒀다가 나중에 유럽으로 갈란다 라고 했어요. 그때 남편이 제게 다가와서 타이르듯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안 간다고 하면 어떡해? 항공권이랑 리조트 예약도 다 끝난 상태잖아. 방도 따로 잡았단 말이야. 그러자 차에서 내려서 시어머니가 저에게 그러셨습니다. 네가 돈을 갖고 있잖아. 축의금을 받은 돈이랑 어른들한테 받은 돈이랑 네가 갖고 있다며? 그 돈은 주고 가야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가 그 돈을 왜 탐을 내세요? 그랬더니 얼토당토하지 않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그 돈 네 돈이란 말이냐? 내 아들 돈이지? 이리 내놓지 못하니? 그 돈 다시 돌려드릴 거예요. 결혼 축하금에다 신혼여행 용돈으로 주신 돈들인데 결혼도 이미 쪼개난 마당에 양심상 돌려드려야죠. 더 이상 데리고 할 가치가 없어서 헛웃음만 짓고 나오는데 되다대고 소리치고 난리였습니다. 그러던지 말던지 냅뒀어요. 그러는 시어머니를 말리는 남편의 목소리도 들려오는데 미친 집구석이다 라고 생각했네요. 남편과 시부모님은 그날 그 자리에서 대판 싸우느라 공항에 가지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왜 축의금과 신혼여행 경비로 쓰라며 준 돈을 직접 관리하지 않고 저에게 맡겼냐며 그 돈 없이 어떻게 가냐고 했고 남편은
그 돈 없어도 갈 수 있다고 가자고 했다는데 저한테서 겨우 돈을 뺏어오라고 난리를 쳤다고 했다네요. 그래서 화가 난 남편이 예약한 시부모님의 항공권을 주고 알아서 두 분이 잘 다녀오라고 하면서 집으로 와버렸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신혼집에 돌아와서 놀라서 자빠지려고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나서서 제 신혼살림은 다시 싹 다 빼고 있었으니까요. 그때서야 전후 사정 얘기를 한들 무슨 소용이겠어요. 제 마음은 이미 굳어버렸는데요. 그렇게 해서 남편과 헤어졌습니다. 쓸데없이 결혼식을 하느라 시간과 비용을 허비했지만 지금도 그때 그렇게 빠르게 헤어진 것을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신혼여행을 자기 멋대로 시어머니의 환갑 기념여행으로 둔갑을 시켜버린 전 남편의 행동이 용서가 되는 일은 아닐진데 또 그러지 말란 법이 있겠나요? 한 번 하면 두 번도 세 번도 할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은 결과보다도 선한 과정을 앞세우며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할 텐데 무엇이 잘못된 건지 진정으로 뉘우치긴 하면 다행입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